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공학과 서정욱 교수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한 프로그램 랭귀지로서 파이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랭귀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C도 있고 자바도 있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C, 자바가 주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서는 R이나 파이썬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R 같은 경우에는 의료나 기존의 산업공학과에서 많이 쓰는 랭귀지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특히나 파이썬은 데이터 분석적인 면도 있지만 네트워크라든가 여러 가지 웹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하기에 굉장히 좋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파이썬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문법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 수업 시간에 랭귀지로 이제 프로그래밍도 하지만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게 마크다운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 마크다운의 사용법에 대해서는 제가 URL 링크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이 링크에 소개된 대로 이제 필요한 것들 제목이라든가 인용이라든가 코드 블럭, 인코딩, 인라인 코딩, 강조선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법들이 나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마크다운에서 이렇게 코딩을 해주시면 실제로 이제 이 툴을 돌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면에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크다운에 대한 사용법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학습을 하시고 수업 시간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파이썬 문법에 대해서 다루게 되지만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모든 문법을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볍게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루지만 실제적인 내용들은 위키북이 있습니다. 이게 점프 투 파이썬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시면 파이썬에 대해서 개념이라든가 기본적인 문법들 그리고 디테일한 계산 방식, 표현 방식 이런들이 자세하게 설명된 책이 있습니다. 물론 공짜고요. 이걸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더 자세하게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타 파이썬에 관한 자료들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 기본적인 파이썬 프로그램 관련된 책들 다 오픈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공부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수업으로 일단 들어가죠. 자, 일단은 기본기 다지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파이썬을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툴이 있는데 저희는 아나콘다를 다운로드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물론 공짜이고요. 여기 있는 URL 주소로 접속을 하게 되면 자, 두 가지 버전이 나와 있습니다. 3.6 버전이 있고요. 2.7 버전이 있는데 이게 최신 버전입니다. 많이 안정화되고 있긴 한데 여전히 많은 책들이나 자료들은 2.7 버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2.7 버전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64비트와 32비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그 CPU가 64비트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32비트로 되어 있는지 체크하셔서 해당되는 파이썬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다운로드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다운로드 하셔서 설치를 하시면 자, 프로그램에 이렇게 아나콘다 2점대 버전이 뜨게 되고요. 여기서 이런 그 명령 프롬프트를 그냥 사용해도 되고 IPython이라는 걸 사용해도 되는데 우리는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걸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 지금 강의 자료와 같은 폼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마크다운 같은 것으로 이렇게 자료를 정리할 수도 있고 뒤에 나오는 코드와 같이 코드를 직접 코딩을 하고 실행을 시킬 수도 있게 됩니다. 이제 문법으로 들어가죠.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코드의 단락을 구분하기 위해서 들여쓰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예처럼 이제 포문이 있는데 포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들여쓰기가 되어 있죠. 이 들여쓰기 가지고 코드들을 구분하기 때문에 코딩을 할 때 항상 들여쓰기를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실제로 이제 파이썬으로 코딩한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들을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컨트롤 누르고 엔터를 누르시면 이게 실행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실제로 수업 시간에 다루도록 하죠. 자, 그리고 공백 문자, 화이트 스페이스는 소괄호 또는 대괄호 안에서는 무시가 됩니다. 즉, 여기 예와 같이 1부터 20까지 숫자를 더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길게 늘여 쓰게 되면 굉장히 읽기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것을 그냥 엔터를 쳐서 공백 문자가 들어갔죠. 엔터라는. 이렇게 들어가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읽기 굉장히 편해지고요. 나중에 이제 리스트들의 리스트, 즉 행렬 형태의 데이터 리스트도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읽기가 좀 힘듭니다. 직관적으로 좀 행렬이라는 모습을 갖추고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읽기가 좀 힘드니까 이것을 원래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들을 행렬과 같은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엔터를 때려서 줄을 맞춰주게 되면 자, 행과 열이 드러나게 되죠. 이렇게 읽기 굉장히 편해진 형태가 됩니다. 이것도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실행시켜 보시면 결과는 똑같지만 리더빌리티, 우리의 읽기 편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코드가 굉장히 길다고 생각이 되시면 역슬래시를 이용해서 다음 줄로 이어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처럼 백슬래시를 넣으셔서 이렇게 줄을 바꾸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이제 특정 기능은 기본적으로 로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능이 이제 포함된 모듈을 불러와서 써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 쓰는 명령이 import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걸 사용해서 쓸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정규 표현식이라고 해서 RE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열을 다룰 때 주로 쓰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 또 다루게 되니까 일단은 RE라는 이제 모듈이 있는데 여기 있는 기능을 우리가 가져다 쓰고 싶다고 하면 여기처럼 import 명령을 써서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RE라는 것을 이제 가져다 쓰는데 이게 이름이 이제 코드상에서 또 있다고 하면 이거를 이름을 바꿔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import RE as를 붙여가지고 as라는 명령을 붙여서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나중에 이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쪽에서 나오는 함수인데요. matplotlib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여기 밑에 pyplot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가져다 써야 되는데 이름 자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것을 간단하게 as를 붙여서 앞으로는 이것을 가져다 쓸 건데 plt라는 이런 짧은 이름으로 만들어서 요거를 이제 쓸 것이다 이렇게 명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실행은 여전히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 실행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모듈이 있는데 이 모듈 상에서 전체 내용이 다 필요한 게 아니라 몇몇 특정한 기능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전체 모듈을 불러오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기능만을 명시해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ollection이라는 모듈이 있는데 여기로부터 from이라는 명령을 붙여서 여기로부터 여기 안에 있는 것 중에 디폴트 dig이랑 카운터를 import 가져와서 쓰겠다 이렇게 명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또는 서드 파티에서 만든 것들,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것들이 있다면 파이썬 파일이 있다면 그걸 가져와서 쓸 때 이 import 명령을 사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연산입니다. 파이썬도 다른 랭귀지랑 똑같이 사칙 연산 모두 가능하고요. 특히나 2점대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수 나눗셈을 하게 되면 정수값이 나옵니다. 다른 랭귀지도 마찬가지로 정수 나누기 정수를 하면 정수값이 나옵니다. 근데 얘를 이제 실수의 결과값을 얻고 싶다고 하면
코드상의 첫 줄에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흔히 실수하는 게 여기 언더바가 2개가 들어갑니다. 언더바를 하시고 future, from future, import division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앞으로 나눗셈을 하게 되면 이 값이 2.5 이렇게 값이 실수값이 나올 수 있게 되고요. 근데 정수값만 얻고 싶을 때도 있겠죠. 목만 구한다면, 나눗셈에서 목만 구한다고 하면 슬래시 2번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정수값만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연산들은 마찬가지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에 파이썬에서 이제 함수를 쓰게 됩니다. 잘 아시듯이 함수라는 것은 입력이 있는 거고요. 입력을 받아서, 입력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입력을 받아서 그걸 특정한 규칙에 따라서 처리를 해서 결과값을 내놓는 게 이제 함수가 되겠죠. 파이썬에서는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def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double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def는 definition, 정의한다는 뜻이고요. 함수를 정의해서 이제 쓰게 됩니다. def를 붙여주시고 이게 함수의 이름이 되겠고요. 여기 x라는 부분이 이제 인자가 되는 거죠. 뭐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인자가 몇 개인지를 이제 명시를 해주시고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거기다가 시작을 할 때 여기 콜론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뒤쪽에 설명드리겠지만 따옴표 3개가 연속으로 되면 이건 주석 처리가 됩니다. 긴 주석을 처리할 때 보통 이렇게 하고요. 함수의 출력은 return이라는 명령어를 쓰셔서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서는 x라는 인자를 아규먼트를 입력받아서 거기에다 곱하기 2한 값을 출력해주는 함수가 됩니다. 자, 이때 주의하실 거 들여쓰기 잘 하셔야 됩니다. 파이썬은 들여쓰기로 코드를 구분하기 때문에 들여쓰기를 잘 하셔야 되고 함수의 정의의 한 부분이 여기에 이 부분까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인자로 3이라는 숫자를 넣어서 함수를 출력을 해보는 거죠. 프린트 명령을 써서. 자, 그러면 3 곱하기 2, 6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파이썬의 굉장히 어려운 특성이자 좋은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이썬 함수들을 변수로 할당할 수도 있고 함수의 인자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아래 예처럼 만약에 apply to 1이라는 우리가 함수를 정의를 해서 쓴다고 하면 여기 들어가 있는 이 f라는 것이 함수의 이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함수의 이름이 입력이 되는 거고요. 그 함수의 입력으로 1을 넣어서 이 함수가 이제 호출이 되게 되는 거고 이 함수의 출력값이 리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만든 이제 좀 전에 double이라는 우리가 함수를 만들었었는데요. 걔를 변수로 할당을 해줄 수도 있고요. 결국엔 이 할당된 변수란 자체가 함수의 이름을 가지는 거죠. 그죠? 함수의 이름을 위에 있는 apply to 1이라는 함수의 입력으로 넣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결국에는 이 double이라는 함수가 호출이 돼서 호출이 되고 여기에 값이 1이 들어가서 1 곱하기 2한 결과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보죠. 자, 이렇게 2라는 것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짧은 무명의 함수, 람다 함수라는 것도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람다라는 명령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람다라는 함수는 입력을 x로 받고 출력으로 x 더하기 4를 내보낸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람다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이 입력이 된다면 1이 입력이 들어오면 1 더하기 4한 결과 5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함수의 파라미터에
기본값, 즉 디폴트 값을 우리가 할당해 줄 수 있고요. 기본값 외에 값을 전달하고 싶으면 직접 명시해 주면 됩니다. 여기 또 myPrint라는 함수를 우리가 새롭게 정의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죠. 만들었는데 보시면 인자로서 메시지라는 거, 파라미터 이름을 주고요. 여기에 디폴트 값으로 myDefaultMessage라는 걸 이렇게 할당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할당해 줄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입력으로 hello라는 걸 집어넣었다 라고 하면 이 hello가 메시지에 입력이 되고요. 그 메시지가 출력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 것은 아무런 인자가 없잖아요. 그죠? 넘어오는 입력이 없을 때는 여기 디폴트에 있는 값이 출력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자, 때때로 함수의 인자를 이름으로 명시해 주는 것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뺄셈을 하는 함수를 하나 우리가 정의해서 썼는데요. 여기처럼 A, B 이렇게 인자를 명시해 주고 디폴트 값으로 0을 집어넣었죠. 그렇죠? 입력이 아무것도 없으면 0을 출력하는 함수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냥 우리가 15 이렇게 인자를 넘겨주게 되면 여기 A에다가 10이 입력이 되는 거고 B에다가 5가 입력이 돼서 10 빼기 5, 5라는 값이 출력이 될 거고요. 0, 5라고 하면 A에 0, B에 5가 입력이 돼서 0, 마이너스 5 해서 마이너스 5가 반환이 될 겁니다. 자, 또 입력을 이렇게 특정한 파라미터에 할당을 해줄 수가 있죠. B만 5로 할당을 해준 거죠. 그럼 A는 디폴트 값이 그냥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0 빼기 5 해서 값이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거죠. 값을 뭐 바꿔볼까요? 예를 4라고 하면 B는 값이 4가 되는 거고 A는 디폴트 값이 그대로 사용되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자, 함수는 이렇게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열을 이제 우리가 많이 다루게 되는데 문자열은 작은 따옴표나 또는 큰 따옴표를 묶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앞뒤로 동일한 기호를 우리가 사용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작은 따옴표를 사용해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 큰 따옴표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두 가지 표현 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특수 문자들을 인코딩할 때 이제 역슬래시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탭을 의미하는 T, 탭을 의미하는 거에다가 특수 문자로 백슬래시를 해주시면 여기 탭을 뜻하는 거고요. 랭스를 구하면 1이 나오겠죠. 이 길이가 문자 하나로 봐서 길이가 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특수 문자를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 보시고요. 우리가 어떤 때는 그 특수 문자를 그대로 그냥 찍어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여기 앞에다가 R이라는 것을 붙여주면 되고요. 이 R이 low string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특수 문자 탭이었는데 여기다가 R을 써주시면 그냥 탭 자체를 요거 역슬래시와 T 이거 자체가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두 문자로 인식을 하는 거죠. 이 문자랑 이 문자 두 개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랭스 구에 보시면 이제 2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3개의 따옴표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주석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주석 처리도 할 수 있고 여기처럼 하나의 문자열을 여러 줄로 나눠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라인, 두 번째 라인, 세 번째 라인 이런 식으로 여러 줄의 문자열을 나타낼 수도 있고요. 주로 이제 주석 처리할 때 많이 쓰는데
에러줄의 내용들 쓸 때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어떤 변수에다 입력시켜서 출력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예외 처리입니다. 코드가 뭔가 이렇게 잘못됐을 때 파이썬에서는 예외 처리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다른 랭귀지들도 뭐 C나 뭐 자바나 이런 랭귀지도 마찬가지로 예외 처리라는 부분들이 항상 있고요. 여기서는 예외 처리를 위해서 try 명령어랑 except 명령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래 예처럼 0 더하기 0이라는 게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계산이 안 되는 게 나와 있으니까 이때 예외 처리,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그때는 이런 에러 메시지를 이제 출력을 해주게 되는 거죠. try except로 해가지고 예외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try 문에서 여기가 에러가 나지 않으면 except 문은 이제 실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